네, 여기는 다시 서울 SK 핸드볼 전용 경기장입니다. 2013 서울컵 국제 여자 핸드볼 대회 두 번째 경기로 앙골라와 스페인의 경기를 중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은희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자, 이제 앞 경기에서는 일단 우리나라가 러시아를 상대로 기선제압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경기로 앙골라와 스페인이 만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두 팀 모두 우리나라에게 최근에 뼈아픈 패배를 안겨줬던 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팀 하나 쉬운 상대는 없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앞서서 러시아에게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우리 선수들이 이 경기 또한 자세히 보고 분석을 하면서 다음 경기를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앙골라가 세계 2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스페인이 세계 15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은 이 세대 교체가 크게 되지 않았고 기존의 선수들이 많이 오늘 참가를 했기 때문에요. 가장 어려운 상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러시아는 세대 교체를 많이 해서 오늘 경기를 우리 한국 선수들이 좀 편하게 이끌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면 러시아 선수들을 대비해서 태릉 선수들에서도 훈련을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스페인 선수들이 서로 파이팅을 하면서 표정이 상당히 밝은데요. 앙골라 선수들에 비해서 상당히 표정이 밝고 장난기도 많은 그런 얼굴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대표팀을 함께 해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렇게 친하고 또 손발이 많이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반면에 앙골라 상대 전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앞서 있었는데 한 번 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전적으로는 우리 나라 선수들이 앙골라에게 9전 9번의 경기를 치르면서 8승 1패로 압도적으로 승리가 많지만 앙골라가 최근에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닙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거둔 바 있는 앙골라인데요. 하지만 오늘의 우리나라 경기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만나게 될 팀이 앙골라인데 앙골라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앙골라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 우리 선수들이 이제 다음 경기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를 대비해서 경기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앙골라도 만만치 않게 표정이 밝군요. 우선 앙골라 선수들은 상당히 스피드가 좋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빠르고 어떤 스텝이 깔끔하진 않지만 선수들의 이런 자신감 있는 플레이 때문에 좋은 성적을 계속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봐도 이런 몸의 탄력이나 이런 스피드들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앙골라 선수들이고 이 스페인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 팀인가요? 스페인 선수들은 빠르지만 또한 유럽 핸드볼 이상의 우리 한국 핸드볼을 접목되어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이 스페인이 물론 15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요새 떠오르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신흥 강호라고 불릴 만큼 유럽에서 좋은 성적을 계속 내고 있는 선수인데요. 팀인데요. 이 두 팀 모두 이 신장면에서는 일단은 스페인이 조금 앞서고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 보여요. 신장이 상당히 큰 선수가 눈에 보이는데요. 여자 선수인데도 신장이 197인 선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에는 신장이 좋은 선수, 웨이트가 좋은 선수가 고르고 또 작지만 빠른 선수들로 또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앙골라 선수들은 전체적인 평균 시장이 오르면서 스피드를 이용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표정에서 여유가 조금 묻어나는 앙골라 코치진인데요. 자, 첫 번째 대회 2013 서울컵 국제 여자 핸드볼 대회 첫날 경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하루 쉬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하루 쉬고 다음 날이죠. 토요일에 앙골라와 우리나라의 경기가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이 1시 반부터 러시아와 스페인, 대한민국, 앙골라가 경기를 펼치게 되겠고 26일도 1시 반부터 있습니다. 러시아와 앙골라, 대한민국과 스페인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말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이곳 서울 SK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주셔서 대한민국이 앙골라를 누르고 또한 스페인에게 서력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관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두 번째 심판은 리투아니아 심판진들이 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심판은 이제 오늘 좀 전에 도착을 했는데요. 한국까지 오는 게 비행기가 연착이 되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비행기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국가가 연주가 되겠습니다.
자, 앙골라의 국가까지 이어서 이제 경기를 준비하게 되는데 두 나라 모두 이 국가가 상당히 밝고 경쾌한 느낌이네요. 네.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르게 좀 밝은 느낌의 국가가 연주가 됐습니다. 네, 두 팀 모두 함께 모여서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두 나라 모두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피로가 좀 누적돼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긴 한데요. 네. 자, 양 팀이 지금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데요. 네. 자, 앙골라가 먼저 파이팅을 외쳤고요. 스페인이 이렇게 파이팅을 외치고 악수를 하면서 서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앞선 경기에서는 이 러시아가 이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좀 위험한 파울들을 좀 범했는데 네. 이 두 팀 경기에서는 조금은 서로의 부상이 좀 우려되는 그런 파울들을 좀 자제하고 이 대회를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선수들도 이 하나의 장이거든요. 즐길 수 있는 장인데 네. 무리한 파울 인해서 얼굴을 붉히지 않는 그런 경기가 펼쳐졌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로 기념 촬영을 하고 굉장히 표정이 밝네요. 예. 두 번째 경기에 출전하는 앙골라와 스페인 선수단의 경기실에 앞서 굉장히 장난기 넘치는 모습의 앙골라 선수들이고요. 스페인 선수들도 상당히 표정이 밝습니다. 이제 각자 벤치로 들어가서 작전 지시를 받고 경기에 임하게 될 텐데 스페인 선수들은 가볍게 러닝을 하면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 자, 스페인 선수입니다. 곤잘레스, 리페즈, 레프난데즈, 구엘도라도, 망구이, 벤잘, 차베스, 파이네도, 레프난데즈, 에스크리바도, 무누, 엘로자, 곤잘레스, 카노, 에고즈쿠이, 마티네즈 선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이 모여서 지시를 받고 있는데 자, 우리에게 패배를 안겼던 3, 4위전에서 패배를 안겼던 스페인 대표팀, 반면에 우리에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패배를 안겼던 앙골라 선수들이 먼저 코트로 복귀해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앙골라입니다. 카잔다, 베가스, 발로스, 마차도, 카소마, 실바, 쿠엘로, 페르난데스, 무라보, 알메이다, 돈바시, 페르난데스, 카를로스, 벤두벤, 시보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나라 경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벤치가 조금은 관중석이 조금 빠진 느낌이 있는데 네. 자, 지금 우리 선수들의 경기 승리를 보고 나서 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장내에는 어린 선수들 그리고 또 핸드볼 경기를 좋아서 보시는 분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네. 뭐 유럽 강호와 아프리카 강호의 만남이 있다 보니까 이 하나의 경기 또 좋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이 카메라에 잡히는 이 반대편 관중석에는 앙골라의 응원단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요. 이 주말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경기장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앙골라의 공격으로 전반을 시작합니다. 노란색 유니폼의 앙골라, 하얀색 유니폼의 스페인. 가운데서 네. 빠르게 던졌습니다. 앙골라의 기선제압. 상당히 먼 거리에서 달려오는 스피드를 이용해서 성공을 시켰는데요. 네, 이번에 카잔가. 네. 유럽 선수들도 앙골라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네, 스페인의 공격. 앙골라는 이 5명의 선수가 뒤로 쳐져 있고 1명의 선수가 나와서 수비를 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이 가운데서 공을 놓쳤습니다. 네. 빠르게 역습 앙골라. 밀려 들어오면서 지금은 파울이 네. 위험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스페인 수비 형태가 뒤로 빠졌거든요. 네, 오히려 위험한 파울과 또 어떻게 보면은 침투 드롭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아직은 몸이 좀 덜 풀린 모습을 보이면서 캐치가 좋지 못합니다. 네. 치열한 볼 다툼. 지금은 스페인에서 먼저 볼을 잡았습니다. 네. 스페인 오른쪽으로 윙이 열려 있습니다. 1대1 찬스 들어갑니다. 한호 선수죠. 네, 13번. 자,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캐치 다시 좋지 못했고요. 네. 하지만 그 전에 파울. 자, 3m 떨어져야겠죠. 그렇습니다. 프리드로우 상황에서는 3몇이 필수거든요. 네, 밀리면서 오버스텝. 다시 가운데서 뒤쪽으로 연결. 오른쪽 윙이 비어 있는데요. 경기 초반 치열한 몸다툼과 파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스페인 선수들 수비 5원 수비로 네. 지금 견제 수비를 하고 있는데 앙골라 선수들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뒤에서 딸려가면서 수비가 좀 더 격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18번 페르난데즈 선수의 파울이 있었고요. 1대 1이 앙골라의 경기입니다. 자, 17번 파이네드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네. 앙골라 다시 득점. 카장가 선수가 앙골라에서는 키플레이어로 보입니다. 네. 스코어 2대 1. 네. 역시나 파워는 앙골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가운데에서 패스미스, 앙골라 인터셉트. 발이 빠릅니다. 밀고 들어가죠. 하지만 오버스텝. 오버스텝이에요. 앙골라 선수들이 스텝이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네. 스페인 선수들도 수비할 때 일부러 물러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버스텝을 유도하는 모습인데요. 자, 조금은 기본적인 파울을 범했습니다. 앙골라의 파울. 스페인의 7m 드로우. 네. 들어갑니다. 타노. 자,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한데요. 양 팀의 움직임을 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을 받거든요. 네, 우선 선수들이 몸 상태가 상당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놀림이 가벼운데요. 하지만 경기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네. 또 우리나라 선수들과 붙었을 때 선수들의 움직임이 또 틀려집니다. 네. 자, 패스미스. 양 팀 모두 실책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전반전 초반. 지금도 캐치가 좋지 못했습니다. 네. 자, 스페인 선수도 한 손으로 웬만해서 캐치를 하다 보니까 놓치는 실수를 범하네요. 자, 러시아에 비해서는 양 팀 모두 신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선수들은 신장이 아닌 스피드를 같이 갖추고 있고요. 네. 또 조직적인 패턴 플레이가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스페인이 가운데서 주지 못했습니다. 앙골라의 수비에 막혀 있는데요. 원터치 패스. 네. 들어갑니다. 오른쪽 윙. 타노. 자, 패스가 노려냈고요.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지었습니다. 역전에 성공한 스페인. 네. 자, 지금 저렇게 그럼 뒤에서 팔을- 잡아당기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파울로 경고가 주어지는데요. 지금은 퇴장을 받을 수도 있었던 그런 그렇습니다. 위험한 파울이었습니다. 그만큼 국제 경기에서는 파울에 좀 더 인색한데요. 네. 자, 몸싸움이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밀고 들어갑니다. 네. 오른쪽 윙 네. 패스미스. 신장이 좋기 때문에 완바운드 패스보다는 다이렉트로 좀 길게 줬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인터셉트인데요. 들어갑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실수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득점. 핸드백. 스페인 선수들도 아직은 선수들 볼을 다루는 부분에서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역력합니다. 네. 스코어 3대3 동점. 헤르난데스 원터치 패스.
피벗. 네. 그 전에 파울이군요. 다시 한번 파울이고요. 자, 지금 빠르게 한번 가져가 봤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맞겠습니다. 캐치 다시 좋지 못했고요. 네, 오펜스를 유도해봤지만 오펜스 유도는 불어주지 않거든요. 네. 양팀 모두 너무 이런 기본적인 실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전반 초반인데요. 네. 오른손 슈팅 약했습니다. 자, 스페인 선수들 본인들의 기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네. 아직까지 플레이를 침착하게 해주지 못하고 당황하면서 플레이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하게 부딪히면서 넘어졌습니다. 네. 몸놀림이 앙골라 선수들이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자세를 낮추지 않으면 잡아 당기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파울이 격하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앙골라가 이런 조직적인 패스워크보다는 오히려 개인 능력에 의한 그런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이번에 카잔가의 득점. 대 3 앙골라가 앞서갑니다. 역시나 여자 핸드볼은 이 후반전 가봐야 어느 팀이 앞서 나가는지 또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페인이 다시 한번 7m 드로우를 얻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33번의 카노. 왼손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사이드 라인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스페인 선수들의 볼이 선언이 되는데요. 네, 지금도 보시면 스페인 선수들이 아직 선수들이 컨디션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골키퍼의 선방이 사이드 라인으로 나갔는데도 모든 선수들이 백커트만 하고 있거든요. 네. 양팀 모두 멀리서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 컨디션을 발휘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펜스 파울이 선언이 됐어요. 파울. 앙골라 직접 들어가면서 네. 앙골라는 계속해서 이 패스보다는 개인 드리블에 의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볼을 패스를 하고 주고 받을 때 받은 사람이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스텝은 가볍고 몸놀림이 너무 가볍다 보니까 수비에 조금만 부딪혀도 리액션이 커졌습니다. 네. 다시 한번 파울이고요. 이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경기보다는 조금은 조직적인 부분에서 떨어지는 경기력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요. 네, 스페인의 공격. 원터치 패스 왼쪽 윙 들어갑니다. 스페인도 만만치 않군요. 파이넨. 카르네도 패스 원터치로 잘 줬고요. 떨어지기 전에 던졌습니다. 원바운드로 골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밀렸습니다. 이 스페인은 조금 더 전진해서 수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인터셉트. 견제 수비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선수들도 스페인하고 상대할 때는 서서 하는 패스보다는 볼과 상관없이 뛰어들어가 주는 그런 플레이가 나와줘야 돼요. 네, 골키퍼 선방. 테르난데스. 카노 가운데 연결 피벗. 네, 막혔습니다. 선방이죠. 자, 알메디아 선수가 선방을 해냈습니다. 네. 굉장히 체격 큰 골키퍼. 스코어 4대 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그리 많이 나지 않고 있는 전반전. 직접 왼손 멀었습니다. 네, 잘 막아냈고요. 헤라는데스 왼쪽으로 빙글 돌았지만 네. 파울이군요. 하지만 볼을 끊어냈네요.
파이네도 가운데 연결하지만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네, 실책이 상당히 양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앙골라의 공격. 파이네도가 앞에 나와서 수비를 하고 있는데요. 밀렸습니다. 오버스텝. 이 앙골라는 6번의 카수마 선수가 피벗 위치에서 몸싸움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자 언더슛이죠. 언더슛 들어갑니다. 발더스. 네. 범바시 선수. 자, 언더로 던졌습니다. 네. 큰 플레이는 없지만 개인 기량만은 갖추고 있는 앙골라 팀이에요. 네. 조직적인 부분은 조금은 떨어져 보이는 앙골라인데요. 지금 네. 인터셉트 파울이죠. 파울이군요. 스코어 5대4 앙골라. 뒤쪽 연결. 오른손 슈팅 네. 골키퍼 선방 곤잘레스. 앙골라 선수들의 공격 특징을 보면 좌우로 페인팅보다는 다이렉트로 정면으로 돌진하는 페인팅 외에는 가진 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선수들도 지금 1대1로 마크하다 보면 놓칠 수가 있거든요. 네. 일자 수비로 좌우로 움직여주기만 해도 충분히 차단해낼 수 있습니다. 피벗 네, 발에 하지만 맞았습니다. 발에 맞았죠. 곤잘레스. 다시 뒤쪽 연결. 파울이 많이 나오는군요. 자, 패시브 사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밀리면서 파울. 이번에는 던져야 될 텐데요. 슈팅이죠. 멀리서 블로킹에 네.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앙골라의 골. 앙골라의 공격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던져야 되는데요. 자, 슈팅이에요. 블로킹 네. 막히면서 골키퍼 안으로. 곤잘레스. 우리야. 페르난데스. 다시 받아서 왼쪽을 줬습니다. 페르난데스. 파이네도. 페이팅. 전에 파울. 벤잘. 페르난데스. 패스 네.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파울. 스페인 선수들도 지금 앙골라 선수들 상대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리미리 끊어주는 플레이는 괜찮죠. 네, 그렇죠. 빙글 돌면서 어떠한 기본적으로 핸드볼을 하게 되면은 협공을 한다고 하죠. 같이 하는 핸드볼, 같이 플레이를 이어가는 것이 핸드볼인데 네, 앙골라 선수들은 개개인의 특성만 가지고 핸드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스페인 선수들은 상당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도 드리블이 네. 좀 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4번의 돈바시 선수는 볼을 잡으면 본인이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네. 그런 볼에 대한 애착이 좀 강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페드로는 또 가운데로 들어가서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요. 가운데 수비가 너무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패스보다는 오히려 개인 기량에 의해서 수비를 제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파울로 끊깁니다. 자, 붙어줘야죠. 자, 자, 오바스텝이에요. 네, 파울 아니었습니다. 네. 몸을 붙여주는 수비였기 때문에 지금 파울은 아니었는데
부딪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동바시 선수가 수독을 했습니다. 페르난데스 피벗 네. 들어갑니다. 벤잘 선수와 페르난데스의 피벗 플레이인데요. 5대5 동점. 자, 벤자리 페르난데스에게 또한 골키퍼까지 완벽하게 속이면서 득점. 자, 지금 전반전이 거의 17분, 18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5대5면은 득점이 많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스페인 선수들 본인들 기량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버스텝이에요. 자, 우리나라랑 경기할 때 스페인이 이런 경기력을 가져간다면 우리나라가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켜보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선수들 앙골라를 상대로는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 선수들에 대한 준비는 아마 철저히 하고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이었죠.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요. 서로 경기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양 팀이 되겠고요.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첫 번째 경기를 치르고 나서 지금 관중석에 앉아서 양 팀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앙골라와 이 스페인에 대비하는 그런 자세로 오늘 경기를 관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 선수들은 태능에 있으면서도 러시아 선수들이 세대 교체를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선수를 파악을 많이 못했었는데 네, 오히려 스페인 선수들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파악을 좀 더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에서는 많은 선수들이 교체됐지만 이 흐미로바 선수가 굉장히 눈에 띄었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팀의 흐미로바 선수와 센 선수 이 두 선수만 잘 차단하면 네, 우리나라 선수들 앞으로도 러시아에게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1대1 찬스 성공합니다. 앙골라 6대5 다시 한번 앞서가는데요. 놓치지 도스 않습니다. 센터스 선수 앙골라는 모든 선수를 지금 기용하고 있습니다. 네. 벤치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이 지금 벤치 뒤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전 선수를 기용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 스페인, 앙골라 이 팀들도 다 오늘 경기보다는 이 올림픽에 초점을 맞춰놓고 경기에 팀을 짜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국제 경기를 가지면서 우리나라랑 각국의 나라 선수들은 세계 선수권 대회와 올림픽에 대해 모든 초점이 쏠려 있습니다. 몰려 네.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의 구엘로 선수가 다시 1대1 찬스를 마무리하면서 스코어 7대5 스페인이 의외로 도전하는군요. 네. 또한 이 관중석 반대편에 있는 관중석에서는 이 카메라에 잡히는 반대편의 관중석에서 앙골라에 많은 팬들이 오셔서 응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앙골라 사람들이 이제 연락을 취해서 같이 응원을 오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선착순으로 맞추신 분 5분을 저희가 자, 앙골라 이 응원단들의 표정이 상당히 밝습니다. 굉장히 좋은 요즘에 같이 모자도 함께 맞춰온 것 같죠? 네, 단체로 모자와 티셔츠까지 맞춰서 응원을 왔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선수들은 스페인 응원단인가요? 러시아 선수들인가요? 상당히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요. 네. 자, 스코어 7대5. 남은 시간 전반전 11분 남았습니다. 자, 이번 국제대회에는 많은 이벤트들도 함께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곳 네. 핸드볼 경기장에 오셔서 이벤트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상품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사전에 또 어떤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이벤트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더 많은 이벤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네. 네. 스페인 자 들어갑니다. 한 손으로 잡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 쪽에서 수비 2명을 끌어주면서 네. 레프트 윙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파이네도 역시 유럽 선수들은 손이 크기 때문에요. 쉽게 잡네요. 그렇습니다. 오른손 슈팅 들어갑니다. 세바스티아. 역시 점프력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탄력이 좋은 앙골라 선수들. 앙골라 선수들이 앞과 위 이쪽에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인데요. 전진과 점프 이 두 가지가 유독 좋은
팀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조직력으로 상대하고 있는 스페인 조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네. 7m 드로우. 세 번째 7m 드로우인데요. 브라보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요. 네. 자, 스페인에서는 35번 선수가 7m 드로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주부이 선수죠. 아, 다시 네, 또 한번 막아냈어요. 막았습니다. 자, 두 번째 네. 모두 막아내고 있는 앙골라 8대 6 점수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사신경이 좋습니다. 네. 밀려 넘어졌습니다. 손을 사용했는데요. 2분간 퇴장. 자, 지금 망구이 선수가 들어왔었는데 이 선수가 상당히 스틸이 좋은 선수인데 네. 전진으로만 들어오는 앙골라를 맞이해서 스틸을 지금 하지 못하고 손을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2분간 네.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 한국 자, 선수들이 네. 화면에 잡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기 때문에요. 네. 마음이 한결 가볍겠습니다. 또 가장 그렇습니다. 강한 상대인 러시아를 이겼거든요. 그렇죠. 우리 선수들이 오늘 지금 경기를 보면서 조금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도 있는 그런 경기력인데요. 양팀 네. 모두. 하지만 이명철 감독이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 선수들을 네. 풀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네. 승리를 했어도 긴장을 더 하게끔 이거 만드는 것이 이제 감독의 임무거든요. 물론 오늘 경기력보다 훨씬 좋으면 좋겠지만 오늘 경기력 정도만 유지한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에게 칭찬을 할 부분과 또한 선수들이 나태해지지 않게끔 끌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페르난데스의 마무리. 스코어 8대 7 한 점 따라붙었습니다. 앙골라 뒤쪽 연결. 슈팅이죠? 네. 강력하군요. 슈팅이 파워가 실려 있고요. 네. 신장은 크지 않지만 선수들의 슈팅의 파워와 또한 채공력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정말 모레 있을 앙골라전 좀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내일 모레 있습니다. 토요일 날 준비되어 있는데요. 스페인 뒤쪽으로 연결. 한 명이 부족한 스페인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조금씩 드리블이 깁니다. 자, 먼저 22분 30초 흘렀습니다. 가운데 네. 피벗 공 끊겼고요. 공팔 골을 아니었습니다. 네. 잡으면 드리블부터 치기 때문에 선수들 불안하죠. 또한 이런 사소한 실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양팀 모두. 자, 스페인의 공격. 가운데서 양팀 모두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 네. 각도가 나오질 않네요. 네. 알메디하고 이렇게 상당히 웨이트가 좋습니다. 자, 움직여줘야겠죠. 인플레이. 자, 수비 발에 맞았기 때문에 그냥 인플레이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스페인도 퇴장당한 선수가 들어왔고 양팀 모두 플레이어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너무 패스들이 바깥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페인팅 치면서 자세죠? 들어갑니다. 네. 7m 들어. 자, 하지만 슈팅 자세를 만들고 던지는 자세까지는 상당히 좋았지만 네. 수비가 뒤쪽에서 건드렸다는 판정입니다. 이사벨 선수 역시 순간적인 움직임들은 상당히 빠릅니다. 네. 자, 이번에 카잔가가 준비합니다. 1m 드로우. 네. 자,
전반전 4골째군요. 스페인 공격 전반전이 5분 남았습니다. 자, 슈팅인데요. 너무 높았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스페인의 전반전 경기력. 네. 본인들의 기량을 최대한 보여주지 않는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이 좀 되기도 합니다. 네. 자, 바깥쪽에서 계속 공을 돌리고 있는 앙골라. 자, 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패스워크에서는 앙골라 선수들이 좀 실책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네. 볼은 계속 살려내고 있습니다. 타잔가가 무리하게 들어가면서 파울을 이끌어냈고요. 패시브 사인. 조금은 효율적으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을 앙골라 같은데요. 네. 블로킹 막혔습니다. 자, 잡아냈어요. 페인 앞쪽으로 연결. 자, 공 살려내지 못하면서 네. 그 전에 파울. 우선 앙골라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백코트가 상당히 빠릅니다. 네. 그리고 적절한 파울을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에스크리바도 가운데서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포핑. 다시 한번 파울. 직접 들어가면서 그 전에 오버스텝. 앙골라 슈팅이죠? 오른손 들어갑니다. 이 앙골라는 이 러닝 슛들이 상당히 좋군요. 네. 우선 좌우로 패스가 불안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앞쪽에 사람만 없으면 네. 수비수만 없으면 바로 슈팅을 던지죠. 세바스티아 스코어 11대7. 자, 스페인이 넉 점 뒤져 있는데요. 옷을 잡아 끌었습니다. 네. 자, 파울난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지적이 주어지고요. 스페인이 앙골라의 수비를 잘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셉트. 골키퍼에게 네. 인터셉트 다시 해냈군요. 자, 지금 인터셉 하고 이제 라인 안으로 들어갈 뻔했거든요. 네. 점프 패스로 자신들의 팀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 스페인은 선수 교체가 거의 가장 없는 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무기력한 모습 또한 손발이 잘 맞지 않는 모습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앙골라 수비 선수에 대한 적응이 좀 안 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전 2분 남았습니다. 스페인 네. 슈팅하지 못했습니다. 가운데 좀 슈팅이죠. 왼손 던져지만 네. 골키퍼 정면. 앙골라 앞으로 길게 캐치 미스. 자, 우선 라인 바깥으로 나갔죠. 네, 망구이 선수가 스페인에서 상당히 슈팅력과 돌파력이 좋은 선수로 평을 받는 선수인데요. 아직까지 본인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구이 윙 이번에 패스 위험했지만 오버슛으로 하지만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타잔가. 자, 정말 오랜만에 양팀 통틀어서 첫 번째 작전 타임이 나왔는데요. 네. 앙골라 굳이 11대7 앞서고 있고 1분 남은 상황에서 작전 타임을 부를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선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면서 벤치도 작전 타임이라는 것을 약간 잊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양팀 선수들을 실책이 많다 보니까 다이내믹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앙골라보다는 지금 스페인에서 작전 타임을 먼저 불러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스페인 선수들이 앙골라의 개인 능력에 조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공격적인 면에서는 앙골라 선수들이 좌우로 움직여지는 패스워크가 좀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세트 플레이보다는 본인들 개인 돌파 외에는 큰 공격에 대한 장점은 없습니다. 네. 반면에 수비에서 적극적인 파울이 어떻게 보면 스페인 선수들의 팀 플레이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자, 앙골라의 벤치 분위기는 좋습니다. 네. 자, 앙골라의 골대는 너무 꽉 찬 느낌인데요. 자, 남은 시간 1분. 회장가. 돌파죠. 아, 네. 들어갑니다. 달라요. 자, 망구이 선수 2분간 퇴장을 받았습니다. 네, 밀었다는 판정인데요. 순간 속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망구이 선수가 두 손으로 밀렸군요. 대7 5점 차. 스페인의 공격. 스페인의 마지막 공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로 연결 하지만 네. 다행히 잡았군요. 발에 맞았다는 판정. 20초. 스페인. 네. 여의치가 않습니다. 자, 하지만 7m 드로. 네, 7m 드로까지 만들어냈네요. 스페인은 지금 전반전에는 스타팅 멤버가 전년도 이제 런던 올림픽 때 투입됐던 선수들보다는 신인 선수들이 좀 더 많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후반전에는 좀 다른 모습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은 손발에 맞출 필요가 있는 이런 신인 선수들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7m 드로 성공하면서 12대 8로 따라붙습니다. 우선 앙골라 팀을 상대적으로 너무 가볍게 보고 들어오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 런던 올림픽 멤버들이 후반전에 교체돼서 나온다면 이 점수차를 뒤집을 수 있을지, 또한 스페인다운 또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준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전반전 12대 8로 앙골라가 앞선 가운데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전반전 하이라이트 보내드리겠습니다. Conversation still
네, 2013 서울컵 국제 여자 핸드볼 대회 두 번째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앙골라와 스페인의 경기인데요. 전반전은 스페인이 앙골라의 기세에 누리면서 12대 8로 앙골라가 앞선 가운데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전반전 하이라이트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앙골라의 개개인의 능력에 이 스페인 선수들이 적지 않게 당황했던 전반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 선수들도 이제 새로운 선수들과 이제 기존에 있던 선수들 이제 호흡을 맞추는 네. 이제 첫 경기로 들어왔는데 예상 밖의 앙골라 선수들의 공격 패턴과 수비 패턴에 적응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스페인의 주축 선수들 몇 명이 아직 뛰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스페인의 총 전력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100%로 보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데뷔한다면 일요일에 있을 네. 스페인전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도 초래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이 경기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런던 올림픽 때 투입됐던 선수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네.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토요일에 열리는 앙골라와의 대결, 또한 그 다음날에 열리는 스페인과의 대결 모두 승리를 해서 또 오늘 이번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페인도 만만치 않게 공격을 해봤지만 앙골라의 선수들의 빠른 스피드, 순간적인 돌파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수비가 붙기 전에 먼저 슈팅을 던져주는 것이 앙골라 팀의 장점인데요. 네. 7m 들어오는 하나만 성공하고 2개는 실패를 했습니다. 스페인. 전반전에는 이제 12대 8 그렇게 많은 득점을 올리진 못했는데요. 앙골라가 슈팅 정확도가 거의 스페인의 2배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우선 슈팅이 상당히 맞기 껄끄러운 그런 슈팅들인데요. 네. 슈팅 자세가 아무 때나 던질 수 있는 암슛을 거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가까이 붙어서 던지기보다는 거리감 있는 데서 슈팅을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양 팀이 앙골라는 속공을 4개 얻어서 모두 성공했고 스페인은 3개 중에 2개를 성공했습니다. 양 팀 모두 실책 6개, 4개.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실수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양 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스페인 선수들도 경기 초반에 실책이 많이 나왔지만 네. 앙골라 선수들은 그러니까 패스웍이 스페인 선수들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네.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앞선 경기에서는 두 팀의 최종 이 스코어가 35대 31로 득점이 많이 났는데 이 양 팀의 지금의 경기는 12대 8. 전반전 여자 핸드볼 대회치고는 그렇게 많은 득점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국제 경기의 스코어치고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네. 지금 양 팀 다 아직까지는 상대 팀의 전술에 좀 더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앙골라 선수들은 모든 선수들이 굉장히 표정이 밝은데 이번 경기를 정말 이 축제의 장으로 생각하고 온 것 같아서 보기는 상당히 좋네요. 네. 어떻게 보면 서울컵 국제 여자 핸드볼 대회는 네. 항상 하나의 국제장이기보다는 교류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네. 우리 선수들과 외국 선수들과의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런 취지에서 또 마련된 게 우리 2013 한일 슈퍼 매치인데요. 물론 취지는 좋지만 굉장히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한일전에 유독 강한 모습인데요. 네. 2011년도에 우리 핸드볼 전용 경기장이 지어지고 난 후에 한일전 매치가 한번 있었거든요. 네. 상당히 좋은 기량으로 우리 선수들이 일본을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5월 28일 날 6시 30분부터 남자부 여자부 경기를 각각 보내드리니까요. 퇴근하시고 또한 이 학교가 끝난 후에 이곳 SK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주셔서 정말 끊임없이 체력을 다해서 응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중계는 5월 28일 날 있습니다. 1시 반부터 러시아와 스페인의 경기가 있고 또 그 이어서 5월 25일이죠. 3시에 대한민국과 앙골라의 경기가 있는데요. 자, 5월 달에는 국제 경기도 많고 우리나라 이 대표팀 선수들의 경기가 많기 때문에요. 5월 말 이 핸드볼 함께 응원하시면서 5월을 참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 경기는 2013 서울컵 국제 여자 핸드볼 대회는 5월 23일에 이어지고 24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요. 주말은 함께 핸드볼과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스페인, 이 앙골라를 상대로 후반전에 어떤 전략으로 나와야 될까요? 우선 스페인 선수들은 전반전에 앙골라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다이렉트로 앞쪽으로 전진만 하는 앙골라 팀을 상대로 해서 앞에서 드리블 치는 선수를 먼저 끊어주지 않으면 분명히 골을 허용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앙골라가 기록한 12골은 모두
직선 공격에 의한 슈팅이었거든요. 그렇죠. 양쪽 윙을 이용하거나 그런 슈팅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에 스페인은 이 양쪽 윙을 조금씩 활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직력을 이끌어갔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만을 남겨놓고 있는 양 팀의 대결,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다시 서울 SK 핸드볼 전용 경기장입니다. 이제 후반전을 함께 할 텐데요. 스페인 선수와 앙골라 선수 모두 코트로 나와서 편하게 몸을 풀고 있습니다. 자, 서울컵 국제 여자 핸드볼 대회 역대 전적에서는 지금까지 9번의 대회가 있었고 오늘이 이제 10번째 대회인데 한국이 6번으로 가장 많은 1위를 차지했고요. 또한 이어서 러시아가 2번, 오스트리아가 1번을 차지했는데요. 지금의 일단 우리가 첫 번째 경기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괜찮은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대회 7번째 우승을 기대해봐도 되겠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네. 우승을 예측해보고 있는데요. 네, 우선 앙골라, 두 번째 맞을 앙골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대비를 철저히 하고 나온다면 네, 스페인하고 경기는 우리 선수들 자신감만 가지면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번은 이 덴마크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덴마크도 이제 세계 랭킹 6위로 굉장히 강국이죠. 그렇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네, 이제 북유럽의 강호들이죠. 그렇죠. 독일이 지금 세계 랭킹 1위를 달리고 있고 노르웨이는 세계 5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8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여자 대표팀이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 아쉽게도 노메달에 그쳤는데 다음 올림픽에서는 이제 앞으로 3년간 정말 준비를 잘해서 오랜만에 이 메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지금 올해부터 이제 준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명철 감독 체제 아래 브라질 올림픽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요. 수많은 선수들이 수없이 평가를 받고 이제 선수들에게 경쟁을 또 붙여줘야지만이 네. 능률이 생기기 때문에 선수들 몸을 안 끼지 않고 열심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명철 감독님이 이 동메달과 은메달은 거뒀어도 아직까지 금메달이 없기 때문에 이번 네. 올림픽에서 조심스럽게 또 긍정적으로 금메달 한번 기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경기 전에 이제 시구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88 올림픽 때 수장을 하셨던 고병훈 감독 네. 그리고 92년 바르셀로나 때 금메달을 땄을 때 네, 또 수장을 맡았던 정영균 감독이 이제 시구를 한번 했었는데요. 네, 다음 브라질 올림픽에서 이명철 감독도 꼭 금메달을 목에 걸고 와서 네. 다음 대회 이제 이런 국제 대회에서 시구를 또 한번 해줬으면 합니다. 이 올림픽이 굉장히 효자 종목이기 때문에요. 올림픽이 되면은 인기가 상당히 많아지는 반면에 이 리그나 이런 대회에서는 조금은 인기가 덜한데 이 평소에도 좀 올림픽 핸드볼을 많이들 찾아오셔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종목이든 네,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수가 기량이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핸드볼은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기량이 향상이 되고 있는데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준다면 지금 세계 정상에 오르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 올림픽에서 이 메달 하나하나가 상당히 소중한데요. 네. 올림픽에서 이 여자 핸드볼 또 남자 핸드볼도 그렇고요. 이 효자 종목으로 많은 효자 노릇을 똑똑히 하고 있는데 평소에도 많이 찾아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런 국제 대회나 또 이제 한일전이 조금 있으면 열리는데 이런 대회들도 많이들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국제 교류가 활발해야지만 우리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부담을 덜어낼 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 진영을 바꿨습니다. 왼쪽이 스페인, 오른쪽이 앙골라. 라인 네, 크로스죠. 하지만 라인 크로스 선언이 됐고요. 안гол라 공격. 자, 넉 점 앞서고 있는 앙골라의 공격. 계속해서 네. 실책이 나오는데요. 조금은 패스워크가 빨라진 앙골라. 네. 직접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역시 직선 공격인데요. 자, 13대 8. 구엘도. 자,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크게 돌아가면서 직접 마무리했습니다. 네, 우선 심판이 오버스텝을 불지 않았어도 선수들은 심판 말에 복종을 하면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네. 본인이 먼저 오버스텝이라고 생각하고 수비를 놓쳤거든요. 네. 스페인의 전반전에 2분간 퇴장, 망구이 선수가 퇴장을 네. 당했었는데요. 예, 후반전에 가이네더 선수죠. 13대 9. 엘리자베스. 자, 오랜만에 득점하는 스페인 13대 9로 따라붙었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블 네. 뒤쪽으로 공간 열려 있습니다. 자, 오펜스 파울이에요. 네, 적극적인 파울로 지금 끊어내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도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에 지금 구미선상 바깥까지 나와서 전진 수비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앙골라 선수들이 몸쪽으로 일자로 전진에 들어오는 공격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진해서 파울로 끊어줄 그런 작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전반전에 당한 것을 그대로 당하지 않겠다는 스페인의 의지가 보이는 전술인데요. 반면에 앙골라 선수들은 뒤로 많이 쳐져 있죠. 네. 슈팅이 좀 정확하지 않았고요. 앙골라의 공격. 시나 드리블이 깁니다. 패스가 좀 낮았지만 받아내면서 파울이죠. 전에 파울. 마르티네즈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전진 수비하고 있는 스페인. 인터셉트. 네, 잡아냈어요. 네, 인터셉트 오른쪽으로 연결. 로페즈 들어갑니다. 네, 성공이죠. 역시나 전진 수비의 효과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인터셉트하는 공 로페즈가 골대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자, 계속 막힙니다. 파울. 왼쪽으로 연결. 레프트 윙. 네. 자, 파울이죠. 네. 하장가. 주는 척하면서 직접 들어갔습니다.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지금 앙골라 선수들이 공격을 쉽게 풀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발이 벗겨졌는데요. 네. 자, 페인팅 치는 과정에서 스텝이 좀 불안정할 때 신발이 벗겨졌는데요. 자, 지금 심판인 두 분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다시 한번 보시면 신발이 벗겨지면서 볼을 본인이 놨거든요. 네. 그렇다면 인플레이였다면 볼을 먼저 잡았을 때 공격은 스페인한테 넘어가야 됩니다. 네. 역시 공격권이 넘어갔군요. 네.
로페즈가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뒤쪽 연결. 자, 가운데 피벗 연결이 안 됐고요. 지금은 상대 선수라기보다는 같은 편끼리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자,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7번의 실바 선수. 자, 무릎 쪽에 조금 충격이 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카잔거와 실바 선수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2번 선수죠. 카장가하고 지금 부딪히면서 무릎에 충격이 살짝 가해진 것 같습니다. 스코어는 그대로 13대12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의 공격. 다행히 실바 선수는 일어나서 계속해서 경기를 펼칠 수 있습니다. 레프트 윙 가운데로 치고 들어옵니다. 네, 모션을 줬죠. 자, 네, 하지만 실면서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지금 찬스를 만들었는데 네. 수비가 뒤에서 잡아당겼죠. 카잔가 선수 2분간 퇴장받았습니다. 슈팅하는 손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카누 선수가 다시 한번 10m 드로우를 준비하는데요. 하지만 전반전은 2번 막혔습니다. 네. 왼손으로 던졌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카누. 앙골라는 후반전 들어서 1득점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스페인은 지금 석점 득점하면서 13대11로 따라붙었습니다. 스페인이 전반전보다 좀 더 올라선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지금 전반전에 투입되지 않았던 2번의 로페즈 선수와 네. 8번의 쿠엘도라도 선수, 30번의 마티네즈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이 선수들이 런던 올림픽 때 투입을 해서 경기를 뛰었던 선수들입니다. 역시나 전반전에 나왔던 신인 선수들과는 이 경기력의 차이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도 이제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어요. 앙골라가 적잖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전반전과 다른 스페인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앙골라 선수들도 실책이 많아졌거든요. 네, 지금 무리하게 슈팅까지 나왔습니다. 네. 스페인 공격. 역시나 이것이 스페인의 전력이군요. 레프트 윙. 오버슛 여유가 들어갑니다. 있어요. 여유 있습니다. 네. 파이네도 선수도 역시나 패스워크가 빨랐고요. 파이네도의 침착한 마무리.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슈팅이죠. 자, 앙골라는 계속해서 중앙에서 슈팅이에요. 스페인 선수들에게 많이 읽힌 모습인데요. 천천히 공을 돌리면서 스피드가 빨라졌습니다. 자, 피벗. 이번 연결 상당히 좋았어요. 자, 이번에도 골키퍼 완벽하게 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쿠에도라도 선수가 위치 선정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요. 네. 역시나 캐치가 좋은 쿠엘도라도. 마티네즈 선수와의 세트 플레이인데, 자, 이 두 선수 후반전에는 더 많은 세트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앙골라가 전반전에 분위기를 잡아봤지만 동점까지 허용했습니다. 자, 빗나갔어요. 덤바시 선수 좀 무리한 슈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전 찬스 스페인. 이것 연결이 안 됐죠? 히버석에 연결하려 했지만 수비가 눈치챘습니다. 자, 네, 스피드 받아. 왼쪽으로 연결. 오른손. 네, 하지만 그렇게 수비벽. 됐습니다. 앙골라 선수들도 전반전보다는 좀 분위기가 좀 다운이 돼 있습니다. 네. 자, 피번 피벗. 연결이죠. 쿠엘도라도 뺏겼습니다.
15 선수의 몸싸움에서는 조금은 밀리고 있습니다. 앙골라가 스피드가 많이 느려졌는데요. 네. 전반전보다는 스페인 선수들이 실책이 적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앙골라 선수들도 빠른 공격보다는 좀 천천히 이제 지공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앙골라가 오늘 경기에 두 번째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반면에 스페인은 아직까지는 작전 타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벤치에서 아직 여유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앙골라를 충분히 한 수 아래로 보고 있는 스페인 같은데요. 역시나 주축 선수들이 오면서 경기력을 상당히 반전하는데 계기가 됐습니다. 네. 반면에 앙골라는 너무나 지속적으로 같은 패턴의 공격이 이어지기 때문에 스페인 선수들이 쉽게 방어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벤치 여유 있어 보이거든요. 네. 참 이렇게 화면이 잡히니까 런던 올림픽이 떠오르네요. 네. 자, 마지막 경기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스페인과의 대한민국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앙골라의 벤치는 바쁩니다. 13대 13 동점. 경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앙골라의 공격. 카잔가.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몸싸움이 심한데요. 네. 볼과 상관없이 피복과의 몸싸움에서 심판에 주의가 들어갔습니다. 네. 가운데 카울로스 선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오른쪽 윙으로 연결. 아, 네. 자, 앙골라의 이런 윙 공격이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윙까지 패스를 하기 전에 돈바시 선수가 슈팅을 던지는데요. 지금은 윙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실바 선수 슈팅은 상당히 위력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14대 13 앙골라가 앞서갑니다. 엘로자 왼쪽으로 연결. 뒤로 가운데 엘로자 피벗 무리한 패스. 네. 자, 넘어질 뻔했지만 네. 공을 잘 캐치해냈고요. 페인팅 오른쪽으로 연결 들어갑니다. 우선 앙골라 선수들이 뛸 때 스텝이 발을 자꾸 끌고 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볼을 잡을 때 균형만 잃게 되면 넘어지는 모습이 자꾸 나오는데요. 네. 자, 실바 선수가 연속 2득점 올렸습니다. 15대 13. 자, 직접 네. 들어갔는데요. 에스크리바도. 자, 지금은 패스하지 않고 본인이 끝까지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네. 가운데 공간이 너무 열려 있었고요. 에스크리바도가 넘어지면서 득점까지. 양 팀이 전반전보다 훨씬 역동적으로 변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전반전에는 탐색전과 같을 만큼 네. 너무 견제를 많이 하는 플레이가 나왔었는데 후반전 들어서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공간 열렸습니다. 파이네도. 마티네즈 선수가 수비와 같이 붙어서 패스해주고 넘어지면서 네. 넓은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의도치 않게 공간을 열어줬고요. 네. 그대로 동점 허용. 자, 앙골라도 방금 전의 플레이 같은 이런 윙을 이용한 네. 플레이들이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스페인 더블 속고 드리블이죠. 패스가 너무 완만했습니다. 로페스. 다시 로페즈 받았습니다. 엘로자. 에스크리바도. 헤르난데스. 자, 이거 들어가죠. 네. 빅
쿠엘도라도 선수가 스크린을 서줬어야 되는데요. 서주지 네. 못했고요. 인터셉트 앙골라. 리액션이 상당히 큽니다. 네. 살짝 잡은 것 같은데요. 네. 한 바퀴 빙글 돌아서 넘어지면서 하지만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자세를 낮추고 위로 슈팅을 던진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는데요. 16대 15. 자, 스페인의 엘로자 선수가 2분간 퇴장을 받았습니다. 네. 로페스. 스크리바도. 쿠엘도라도. 에스크리바노. 로페즈 가운데로 치고 들어갑니다. 스카이 네. 플레이. 상당히 쉽지 않은 찬스인데요. 네. 오른손잡이가 등 돌리고 패스를 한다는 것이 쉽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 보시면 왼손으로 다시 연결해서 패스를 했고요. 네, 파이네도의 마무리까지. 네, 수비 뒤쪽 공간이 있긴 했지만 각도상으로는 패스 연결은 쉽지 않았거든요. 역시나 스페인도 공격력이 좋군요. 오른손 네. 슈팅. 하잔가. 계속 한 점 차를 유지하고 있는 앙골라. 왼쪽으로 벨드라도 주고 들어갔는데요. 로페즈. 이번 연결 파이네도. 쉽지 않거든요. 지금 눈 쪽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파이네도. 지금 스페인도 피벗 플레이를 상당히 의존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중거리슛보다는 지금 피벗에게 계속 패스를 시도하고 합니다. 네. 다시 뒤로 연결. 로페즈 빙글 돌았습니다. 스페인의 벤치도 바빠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패시브 상황이거든요. 스페인도 전반전에 물론 신인 선수를 투입했기 때문에 경기력에 조금 난조를 보였지만 이 후반전에 주축 선수들을 투입하고도 만약에 앙골라에게 패한다면 자존심에 또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르난데스 17대 17 동점. 블로킹 잘 서주면서 헤르난데스의 마무리까지. 지금은 수비와 좀 가까이 붙어서 중거리슛 시도했고요. 앙골라 가운데로 연결 피벗. 네. 자, 오랜만에 피벗 플레이. 시보 선수에게 오랜만에 볼이 연결이 됐는데요. 네. 신장 좋고 힘이 좋은 선수인데 아직까지 앙골라에서는 이 시보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 해주고 있었거든요. 자, 앙골라 계속해서 이 백 선수들의 러닝 슛만 나오다가 뭐 윙 찬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또한 피벗 플레이도 나오고 있는데요. 스페인이 지금 방심하다가 큰 코 다치고 있는데요. 헤르난데스, 찬스. 엘로자, 재미서 들어. 골키퍼 체인지죠. 자, 라인 안에 들어와서 지금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카노 선수가 다시 준비합니다. 들어갑니다. 다시 동점, 시속 게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네요. 네. 모션을 확실하게 주기 때문에 골키퍼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요. 예, 아직까지는 스페인 벤치도 여유가 있군요. 네. 상당히 표정이 밝은데요. 페인팅. 뒤쪽 연결 하장가 밀렸습니다. 네. 양팀 선수들이 이제야 좀 몸이 풀리는 것 같아요.
밀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쉽게 몸싸움을 심판이 저지는 하지 않습니다. 네. 이 심판들마다 약간의 취향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심판들이 중점으로 보는 네. 취향들이 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몸싸움을 허용하는 심판이 있고 그렇죠. 이제 쉽게 밀기만 해도 바로 파울로 불어주는 심판이 있죠. 그런 것들도 경기 중에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이 양 팀의 경기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빙글 네. 돌았습니다. 하지만 골대 강타. 공은 그대로 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앙골라의 공격. 앙골라 다시 한번 직선인데요. 계속해서 안골라의 공격. 자, 다시 한번 직선. 자, 굳이 이렇게 계속 막히는 부분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선 본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본인들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슈팅을 쥐가 난 것 하고 같죠? 아니면 발목 쪽에 조금 무리가 온 것 같은데요. 종아리가 살짝 자, 착지 장면에서 쥐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잠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앙골라 자, 역전에 다시 한번 성공한 앙골라. 네. 박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수 좀 보내주시고요. 상당히 한 점씩 주고받으면서 격렬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뛰는 선수들은 많이 힘들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후반전 상당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고엘로 선수는 일단 잠시 쉬고요. 스페인 벤치가 우리나라 선수들을 상당히 많이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잠시 이제 코트를 비웠을 때는 8번의 코엘도라도 선수나 37번의 마티네즈 선수 이 선수들 다 투입시켰거든요. 그렇죠. 우리 선수들이 딱 코트에 나와서 경기를 관전하자마자 두 선수를 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닛 추리닝을 입게끔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전력을 좀 더 노출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축 선수를 투입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주축 선수를 뺀 스페인 선수들. 네. 앙골라 전장 마지막 경기를 해주고 파울이죠. 있습니다. 네. 스페인 선수들도 전반 초반에는 손으로 계속 밀기만 했는데 후반전 들어서는 몸을 가까이 붙여주면서 밀다 보니까 큰 파울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피벗 오랜만인데요. 7m 드로. 7m 들어가 선정합니다. 앙골라의 득점력에 서브에서 앙골라. 스페인이 지금 주축 선수를 뺄 여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관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네. 우리나라 선수들은 비디오로 또 분석을 할 텐데요. 네. 굳이 자, 골대 강타. 나와있습니다. 들어갑니다. 경기 흐름을 끌려가면서까지 주축 선수들을 빼는 것이 지금 스페인 벤치가 잘하고 있는 건지는 네.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일단 페르난데즈 선수가 교체에 들어왔습니다. 네. 대 18. 엘로자 찬스죠. 들어갑니다. 카잔가 선수 다시 한번 2분간 퇴장입니다. 카잔가 선수도 두 번째 2분간 퇴장인데요. 네. 2번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20대 19에서 이제 카잔가 거의 이제 스페인의 주포라고 앙골라의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카잔가 선수가 다시 한번 퇴장을 당했네요. 네. 밀렸습니다. 네. 스페인에서는 지금 한 명이 부족한 이 상황에서 득점을 최대한 많이 끌어내려고 할 겁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치챘는데요. 스페인도 빠르게 갑니다. 찬스죠. 가운데 아, 골키퍼 네. 선박.
건잘레스, 알메디아 선수가 들어와서 선방을 하네요. 네. 알메디아 선수 굉장히 육중한 몸을 갖고 있는데요. 네. 윙 쪽에서는 서 있으면 각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버슛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모션을 크게 해서 움직이게 한 이후에 오버슛을 하면 좀 쉽게 득점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의 경기 아직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대 19 앙골라가 앞서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축 선수를 빼면서 여유를 보이고 있는 스페인과 직선의 공격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앙골라. 자, 사이드라인 나갔다라는 판정이죠. 헤르난데스. 에스크리바노. 헤르난데스. 엘로자. 에스크리바노 뒤쪽으로 연결. 캐치. 네, 하지만 살려냈고요. 네, 피벗 잡아서 엘로자에게. 오펜스 파울. 물론 오펜스 파울이긴 한데 앙골라 선수들 진짜 잘 넘어지는군요. 네. 자, 20대 19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백에서 센터백으로 연결. 아, 오버스텝 파울이죠. 네. 뒤쪽에서 런닝 슛 하지만 높았습니다. 헤르난데스. 에스크리바노. 에스크리바노. 엘로자. 피벗. 네. 파울. 양팀 벤치가 굉장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헤르난데스 막혔습니다. 알메디아 자, 이번에도 막았습니다. 하지만 7m 들어. 자, 몸이 완전히 빠졌는데 힘이 좋은 앙골라 선수들이 잡았기 때문에 네, 10m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파이네도 선수도 이제 오른쪽 왼쪽 측면에서 계속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역시 카노군요. 카노 하지 않습니다. 이 선수는 상당히 아래쪽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7m 드로우를 위쪽보다는 아래쪽만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좀 다양하게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앙골라 공격. 한 손으로 캐치해서 왼쪽으로 연결했고요. 발이 그리 빠르지 않습니다. 네. 밀리면서 오버스텝. 자, 전반전보다는 몸을 바짝 붙이면서 파울로 이끌기 때문에 지금 앙골라 선수들도 쉽지 않습니다. 스페인 선수들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7m 들어오죠. 또한 2분간 퇴장. 네, 지금 30분에 곤잘레스 선수는 이런 파울은 필요 없는 파울이죠. 피벗에게 완벽하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뒤에서 끝까지 저것을 잡아당긴다는 것은 네. 본인이 퇴장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 텐데요. 7m 들어 이번에 높게 성공했습니다. 스페인이 오늘 경기 처음으로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데요. 네. 21대 19. 자, 오늘 4개국 중에서 가장 약팀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전력에서요. 앙골라를 상대로 스페인이 패배를 하게 된다면 첫 경기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앙골라 이후에 맞아야 될 상대가 러시아거든요. 네. 앙골라를 너무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닌데요. 네. 아직까지 스페인에서는 그다지 앙골라를
이기겠다는 그런 맹목적인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앙골라 다음으로 상대하게 될 러시아가 오늘 우리나라에게 패하긴 했지만 이제 하루를 쉬고 다음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전력을 다시 보강해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명철 감독이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 네. 지금 이 두 팀의 경기가 앞으로 있을 경기이기 때문에 내 눈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명철 감독님을 보면 웃는 모습을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요. 코트 안에서는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는 분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오늘도 뭐 괜찮은 경기를 보이면서 러시아에게 승리를 거뒀지만 굉장히 만족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의 이명철 감독님이었죠. 네. 하지만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김종화 명예회장님을 잠시 뵀는데 네. 김종화 명예회장님은 정말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 애들이 정말 잘해주더라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3년 후가 기대가 되는 우리나라 대표팀인데요. 네, 그때는 이제 김은화 선수도 합류가 되고요. 네. 정유라 선수, 주희 선수까지 다 합류가 된다면 그렇죠. 좀 더 막강한 팀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스페인 방구이 주축 선수를 조금 투입했네요. 네. 패시브 사인. 인터셉트. 바르체게요. 패시브 상황이다 보니까 스페인 선수들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네. 앙골라가 여기서 득점을 한다면 오늘 경기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앙골라 응원하는 분들의 응원 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네. 앙골라 몸살이지 않습니다. 1대1 찬스. 막아냈는데요. 이게 들어가네요. 지금 앙골라 응원단들은 올림픽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착지가 좋지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자, 골키퍼가 끝까지 달려가 봤지만 그 공은 골대 안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흔들었습니다. 네, 앙골라 선수들 오늘 쥐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스페인 벤치도 약간은 다급해졌거든요. 네. 5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8번의 쿠에도라도 선수를 다시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피벗의 위치는 백 선수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전에 페르난데스 선수도 잘해줬지만 네. 쿠에도라도 선수가 들어왔을 때 백 선수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뺐다가 다시 투입을 시킨 것을 보면 우선 이 경기를 이기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4분여 정도 남아있고요. 오늘 경기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은 앙골라 선수들과 벤치 쪽에서 조금 더 진지했던 것 같습니다. 네. 4분 남았습니다. 자, 3아웃을 충분히 시키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파울이죠. 다시 한번 조금은 위험한 파울. 네. 2분간 퇴장. 뛰어오는 선수가 있는데 손이 목 쪽으로 갔기 때문에 2분간 퇴장입니다. 앙골라 벤치에서도 굳이 그런 파울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스페인 가운데로 연결. 슈팅. 페르난데스 네. 블락킹. 뒤로 길게 연결. 네. 골키퍼 자, 선방. 막아냈어요. 자, 이런 분위기라면 앙골라가 또 이기지 않을까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네. 분위기를 스페인 선수들이 가져오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만약에 여기서 실점까지 이어진다면 거의 오늘 경기 80~90%는 넘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점수차이가 석점이면 3분 정도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되지만 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앙골라 선수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 22대19 앙골라의 공격.
이번에 앙골라에서 작전 타임, 세 번째 작전 타임을 요청했는데요.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남은 시간은 2분 거의 한 40초 가량. 앙골라는 정말 오늘 경기 이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선수들이 체력적으로는 충분히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도 네. 지금 앙골라에서는 지금 작전 타임을 사용하는 것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점수를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작전 타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의 점수 차의 원인은 이 스페인이 전반전에 너무 여유를 부렸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스페인 쪽의 벤치인데요. 이제서야 좀 다급해진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벤치 얼굴이 전반전, 후반전 초반보다는 어두워졌거든요. 네. 반면에 조금은 여유를 찾은 앙골라의 선수들 파이팅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2013 서울컵 국제 여자 핸드볼 대회 첫째 날의 두 번째 경기 앙골라와 스페인. 앙골라가 석점 앞서 있습니다. 캐치가 좋지 못했고요. 네. 뒤쪽으로 연결. 패시브 사인. 자, 적극적인 공격 형태를 갖추지 않으면 빠르게 패시브 사인이 올라옵니다. 네.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을 좀 더 가져보려는 이제 앙골라 선수들인데요. 던져야 될 텐데요. 막혔고요. 네, 파울이죠. 앙골라 선수들이 이 시간을 잘 쓰고 있는데요. 네. 자, 그대로 던진 공 멀리 나갔습니다. 스페인 공격 망구이. 이쪽에 페르난데스. 밀립니다. 몸싸움 나이스죠? 시원한데요. 7m 들어. 스페인의 두 명의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에스크리바노가 넘어지면서 7m 드로를 얻었습니다. 망구이 선수가 아직 넘어져 있는데요. 알메디아가 골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로페스 네. 들어갑니다. 이칸 선수는 계속해서 밑으로 던졌었는데요. 네. 로페스 선수는 7m 드로에서 상단으로 던지면서 득점 성공했습니다. 네, 실책이에요. 자, 앙골라가 집중해야 되는데요. 자, 망구이가 거의 샌드위치 당했군요. 네. 그럼 적극적으로 파울로 잘 끊어줬는데요. 페르난데스, 에스크리바노, 망구이. 발이 빨라진 스페인. 왼쪽 연결. 오펜스 파울. 오펜스 파울. 네.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후에드라도 선수가 지금 강하게 어필을 해보고 있어요. 수비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 이제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50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스페인 선수들 완벽하게 나와서 전진 수비를 네. 통해서 가로채기를 해야 되겠죠. 이러면 뒷공간이 열리고 네. 다시 한번 파울. 자, 거의 한 골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앙골라 선수들 서두르지 않거든요. 아, 비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30초. 스페인의 공격 망구이. 로페스 슈팅 중거리 슛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들어갑니다. 네. 자, 15초인데요. 에스크리바노. 하지만 시간이 없군요. 네. 자, 3초, 2초. 자, 그대로 경기 종료. 참 의외의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앙골라 선수를 상당히 기뻐하고 스페인의 그렇습니다. 벤치는 상당히 조용합니다. 우선 스페인 벤치는
앙골라를 상대로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보이고요. 네. 앙골라 선수들은 크게 이길 것이라고 예상을 안 하고 즐기러 온 분위기였는데 정말 좋은 팀, 잘하는 팀을 상대로 수준 높은 팀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면서 상당히 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MVP 양팀 모두 각각 한 명씩 뽑히게 되는데요. 위원님 보시기에 오늘 어떤 선수가 좀 좋은 활약을 했나요? 우선 앙골라에서는 카장가 선수, 네. 이 선수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오늘 두 번째 경기 MVP입니다. 앙골라에서는 역시나 카장가 선수가 뽑혔고요.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카장가 선수가 앙골라에서는 MVP를 뽑혔군요. 스페인에서는 17번의 카이네도 선수. 양팀 모두 좋은 활약을 펼쳤고 스페인도 물론 지긴 했지만 표정이 상당히 밝습니다. 양팀 선수 모두에게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3 서울컵 국제 여자 핸드볼 대회 첫째 날 대회 두 경기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승리를 거뒀고요. 또한 앙골라가 스페인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5월 25일 토요일에 1시 반부터 또 두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각각 패배를 한 팀끼리 붙게 되는군요. 첫 번째 경기는 네. 러시아와 스페인이 붙게 되고 바로 이어서 대한민국과 앙골라가 붙게 되는데 우리나라 선수도 오늘 경기에 끝까지 관전을 했기 때문에 앙골라의 선수들이 직선 공격, 또 빠른 발을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앙골라 선수들이 유럽 선수들과 또 다른 패턴의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부분에서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또한 앙골라 선수들하고의 경기가 정면으로 부딪힐 때 부상의 소지가 또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우리 선수들이 좀 더 염려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에는 좀 루즈했던 경기가 후반전에 상당히 재미있어지면서 또한 스페인이 마음이 다급해지면서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두 번째 경기 앙골라와 스페인의 경기는 앙골라가 스페인을 22대 21로 한 점 차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조은희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정원만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껏 던져라 꿈을 향해 던져라 코트 위를 높이 날아서 온 힘을 다해 저 멀리 던져라 기다렸었잖아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요동치는 나의 심장